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와, 수국이 다 정말 예쁘네요. 수국 구매하셔가지고요. 지금 밖에 두시면 안 돼요. 안에다 두세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베란다에 두시면 되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이거 밖에다 두시면 이게 꽃 입장이 얼어요. 며칠 전에 어제 2, 3일 전에도 저희 1도 내려갔고요. 또 4월 2일 날, 3일 날 중부지방에 또 1도로 예보가 돼 있어요. 이거 5도 이상 두셔야 돼요. 남부에서 온도 체크 잘 하시고요. 5도 이상 되면 밖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얼어요. 입장이 이게 하우스에서 월동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하우스에서 이따 나왔잖아요. 이따 나왔기 때문에 얼어요. 지금 아직 수국이 싹도 움도 안 트고 있어요. 밖에 노지에 거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국이 지금요 이렇게요. 아직 눈도 안 트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제 막 겨우 동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 꽃잎이 다 시들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2달 이상 빠릅니다. 지금요. 하우스에서 나와서 그래요.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질문이 어저께 제가 영상을 하루 못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많네요. 란타나 관리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란타나가 겨울 동안에 이 란타나가 추위를 좀 타요. 이게 제가 작년에 그 란타나 삽목둥이 가지고 와서 지인님이 주셔서 키운 건데 아까워서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랫부분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입장이 한 달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싹이 나오면은 땡큐인데요. 싹이 안 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 내내 잘 버텼는데 요게 구정새고 요렇게 돼 버렸어요. 요렇게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덴드롱, 그 다음에 하와이안 무궁화, 저쪽에 게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낙엽져 있는 거. 추위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요 나비수국도 계속 괜찮다가 잎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가위로 잘라보니까 나무에 물기는 있어요. 대가 마른 대하고 이렇게 잘라보면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도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는 걸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아직은 노지에다가 바깥에다가 내놓지 마시고 모든 꽃들은 5도 이상 돼야지 바깥으로 내놓기가 편합니다. 5도 이상 되면 내놓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은 백합이요. 제가 화분에다 심으실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화분에 심으시고 흙은 올해 화분에 키우실 거면 마사 50 하고요. 그 다음에 바특 있죠. 바특 한 30하고 펄라이트 10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배수 잘 되게요. 사서 저처럼 이렇게 바특을 쓰시면은 이거 바특에서 이렇게 심으시면 좋은데 바특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바특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바특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바특을 어디서 구매하나요? 다 사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요즘에는 제가 영상을 찍는 3군데 흙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섞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특이 있으신 분들은 바특에다 심으시면 되고요. 부득이하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우암도의 흙 30-40%에다가 흙 있죠. 용토 상토 말고 용토를 꼭 쓰세요. 용토 한 30-40 하고 펄라이트 10 정도 하고요. 마사를 좀 굵은 거를 좀 섞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굵은 마사를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혼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믹스를 해서 심는데 구근의 높이만큼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합, 수서나 알리움, 크로커스
이런 것들 히아신스 이런 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심어도 노지에 심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 심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근을 이렇게 심어 보면은요, 백합하고 알리움은 별로 유실되는 게 없어요. 이제 캐는 거를 묻는 거예요. 월동이 되니까 한번 심어 놓고 여름에 이 구근을 캐잖아요. 그걸 꼭 캐야 되냐고, 화분에 제가 심으니까 캐서 보관을 하니까 하우스님 그걸 꼭 캐서 보관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그거를 캐서 보관을 하기가, 화분에 이렇게 있으면은 화분 숫자도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에 장마철에 견디지를 못하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백합하고 수선화하고 알리움하고는 그런대로, 크로커스하고는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그런대로 많이 소실이 안 돼요. 크로커스를 이렇게 작년에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월동이 되고 이제 이렇게 초록초록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별로 유실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수선화 화분에 심어 가지고 하우스 안에 안 두고요, 밖에다 뒀는데 다 이렇게 지금 싹이 다 이렇게 얼어 갖고 거의 다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수선화라고 돼 있는데 안 올라오죠. 여기도 수선화인데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구근들을 심어 놓으면 이렇게 화분에 심으면 얼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월동이 된다 그래도. 근데 땅에 있는 건 좀 달라요. 땅에 거는 덜 유실이 돼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거를 저기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 완전히 생노숙을 한 건데, 아까 그런 것들은 또 다 그렇고 요런 건 또 이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그늘에 있던 거하고 양지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 화분은 어디 있었냐면요, 저쪽 양지 쪽에 이렇게 있었고, 저 화분은 항상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는 저렇게 다 유실이 되고 얼어버리고 유실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크로커스가 제가 6년 전에 여기에 잔뜩 심었어요. 이게 지금 크로커스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잔뜩 심었는데 다 유실이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점점 더 자꾸만 이렇게 유실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장마 때도 그렇지만 겨울에도 그렇고 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번식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가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분에다 심어서 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히아신서는 제가 노지에서 월동을 한 번도 안 시켜봤습니다. 항상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워봤기 때문에 노지의 거는 제가 잘 몰라요. 한 번도 제가 안 심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요. 수국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수국을 구입해서 분갈이 언제 하나요? 기다리고 있다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 영상을 못 보셨나 봐요. 수국을 구매해 오시면은요, 이렇게 큰 분에다 옮기셔야 돼요. 수국이 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올 때 작은 포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 주기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주셔도 되지만 그 작은 포트에 있으면은 조금 더 따뜻해져 갖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하루에 2번씩 주셔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가지고 오면 이렇게 큰 화분, 2배가 돼도 좋고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기세요. 일단 이렇게 옮기시는데 흙은 전혀 건드리지 말고 바깥에 흙으로 채워서 이렇게 일단 옮기셔가지고 이 꽃을 다 보세요. 이 꽃을 2개월, 3개월 보실 수가 있어요.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울게 옮기셔야지, 이게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물을 주셔도 괜찮지, 아니면 물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주셔야 돼요. 한 달 더 지나면 진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바깥에만 흙을 채워서 일단 이렇게 옮기시고요.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그때 가서 분갈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꽃이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은요, 이 꽃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 가실까요?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큰 분으로 옮기시라고요. 언박싱 하면서도 일러드렸고요. 자, 수국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수국을 분갈이 할 때 제가 분갈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라쌀이 꽃대 잘라야 되나요? 보라쌀이가 이제 꽃대가 많이 져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못 보셨나 봐요. 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라쌀이가 꽃이 지고 나면은 꽃대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저 다 잘랐어요. 요거 남았어요. 이제 여기를 꽃대를 여기를 이렇게 꽃대를 잘라내시고, 그러면 잘라내면 이게 길이가 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꽃이 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입장 사이에 꽃대가 올라왔죠. 여기는 건너뛰었네요.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여기 입장과 요거 요 겨드랑이라 그러죠. 요런 데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풍성하게 자라려면은 가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장과 입장 사이에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요게 요런 데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서 풍성해져야지 꽃이 막 풍성하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꽃대를 요렇게 자르세요. 여기를 요 꽃대 나간 거 요거를 자르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요렇게 새순들이 나오겠죠. 벌써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어요. 요런 데 겨드랑이에서 이제 내년에 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꽃대만 자르고 요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나는 이게 길이를 잘라야 되겠다 이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길이에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게 삽목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빠를 거예요. 일단 꽃대를 잘라낸 다음에 삽목은 더 따뜻해지면 하세요. 한 온도가 한 1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잘 돼요. 모든 삽목이라는 것은 너무 추울 때는 이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추우면 웅크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삽목을 하실 때는 그때 하시고, 요거 꽃 길이는 있죠. 조절은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거기에서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되고, 그거를 기장을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요게 세 가지 합식해 놓은 거 다 잘랐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잘랐습니다. 요거 이제 꽃대 요거 하나 안 잘랐네요. 요거 자르고 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져 가지고 지금 모습이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항상 해서 지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지고 났죠. 이러면 영양제를 주셔야 돼요. 액비도 좀 주시고, 알갱이 영양제도 좀 올려놔 주시고. 저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요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알갱이 영양제인데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놔두시고요. 액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세요. 여름 빼놓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운간초 분갈이 한 거 잘 살고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요거 운간초를 물을 하루 말렸어요. 외부 촬영 나갔다 오느라고요. 급해가지고 아침에 물을 안 주고 갔더니 저녁에 오니까 약간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걸 살리느라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달달 다 털지 마시고 조금 붙여놓고 하세요. 이게. 그리고 심을 때 봉긋하게 좀 올려서 심는 거 아시죠? 여기를 화분보다 좀 높이 심으세요. 봉긋하게 심을 때 앵초도 그렇게 심잖아요. 이런 바이솔 심을 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에가 이렇게 봉긋하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지 요게 잘 살아요.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봉긋하게 심으시기 바랄게요. 식재할 때 보면 이렇게 봉긋하게 돼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봉긋하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식재를 하시기 바랄게요. 특히 운간초는 봉긋하게 심으셔야 돼요. 앵초도 심을 때 여기보다 이게 더 높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근상식으로 이렇게 흙을 더 위에 안에를 더 봉긋하게 이렇게 심었는데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봉긋하게 심어야지 잘 됩니다. 앵초도 심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를 봉긋하게 뿌리가 약간 드러나듯이 이렇게 심으세요. 가운데를 흙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카랑코에 제가 요거 한 포트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직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서 아직 분갈이 전이거든요. 꽃이 다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다고 해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뭐 한창 피크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요. 이렇게요. 요것도 한 6, 7개 됐는데 다 나가고 지금 이제 3개, 2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이거는 분갈이를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9월에 할 거예요. 분갈이를. 그런데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야 돼요. 이게 용토기 때문에 여름에 못 건드려요. 이대로 두면.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직 꽃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 이 상태로 놔두면 아직 한 달을 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요. 이것도 밤 온도가 한 7, 8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너무 추워요,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꽃이 있어도 제가 요걸 분갈이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요거를 어떻게 기다려 주시냐면은요. 꽃이 다 졌잖아요. 이건 저는 뭐 그때 송이가 안 핀 거 요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물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렇게 키웠죠. 여기를 잘라 버리세요. 어디를 잘라 버리냐면 이렇게 작은 잎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기장을 딱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꽃대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이제 피지 않잖아요. 이런 건 소실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꽃이 피지도 못합니다. 이런 거. 자, 꽃대가 시작되는 지점 있죠. 이걸 딱 잘라 버리세요. 여기를 이렇게 다 커팅을 하면 이제 새로운 이렇게 잎장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걸 키워서 내년에 이제 꽃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잎을 다 잘라 버렸죠. 잎이 별로 없죠. 이렇게 몇 장만 놔두고 이거 다 자르셔도 돼요. 여기를 만약에 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잎을 한두 장 나르고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만큼. 그러면 요런 데에서 세 가지 여기 잎과 요 겨드랑이에서 또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일단 가지치기 꽃대 정리를 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시고 요거는 삽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삽목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이게 꽃대도 이게 다 삽목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글쎄 저는 삽목은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화분도 막 그 베란다도 빚어보실 텐데 이 삽목까지 막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정말 이게 나중에 그 삽목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삽목하실 분은 제 영상이 예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카랑코에 분갈이 치시면 나와요. 저도 또 그대로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온도가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시클라멘이 아직 꽃이 지려면 멀었는데요. 시클라멘 꽃 찐 후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저 아직 시클라멘 지금 한창이에요. 이거는 그때 왜 그 버려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거 살려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한참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아이도 아직 이렇게 한창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영양제를 여기 위에다 두시면 이거는 잘 안 돼요. 영양제를 어디 두냐면 여기에다 둬야 돼요. 액비를 커피 액비나 뭐 바나나 액비나 아니면 유박거름이나 이런 걸 유박거름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게 작잖아요. 3알 정도. 알갱이 영양제를 넣어둘 경우에는 2알 정도만 넣으세요. 3알도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마늘 액비를 주니까 이 아이가 여름에 잠을 안 자고 여름 동안에도 계속 꽃을 피워줬어요. 그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여름에 이제 꽃대가 안 올라오고 잠을 자거든요. 온도가 한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이 이상 올라가면 이제 얘가 꽃을 이제 안 피워요. 그렇게 되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씨를 맺게 되면 얘가 꽃을 안 피워요. 또 그래서 제가 씨를 한두 개만 받아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꽃대가 안 올려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개 하면 씨가 맺히게 되면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다고. 그래서 꽃을 안 피웁니다. 그래서 씨를 받으실 때는 언제 받냐? 지금부터요. 3, 4월이 지나서 4월에 씨를 받으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두 개 받아본다고 하신 분도 들어 계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씨를 받으시면 돼요. 이 씨를 이제 받으실 분은 이제 4월에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잠자러 갈 때 그때쯤 돼서 씨를 채취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꽃도 게을리 피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씨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름에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그냥 여기 저면 간수통에 이렇게 있으면 분갈이가 다 된 거는 이게 사갖고 와서 분갈이가 다 된 거는 물을 안 주고 그냥 이대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물을 안 주고
8월 말 9월 초까지 물을 안 주고 보관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물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요. 물을 안 받는 장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요걸 보관하시면 돼요. 그대로. 화분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분갈이가 안 된 거는 그렇게 보관하시면 이 구근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 캐서 보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캐서 보관을 안 해도 그냥 요렇게 있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름을 잘 주니까 잠도 안 자고 계속 핍니다. 그냥 1년 동안 작년에 피었어요. 제가 그거는 지인 언니께서 이쁘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요거는 다 새로 들어왔어요. 올해도 뭐 한 10몇 개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이제 2개 남았네요. 요렇게 다 예쁜 거는 다 선물 드리고 가져가시고 뭐 이제 이랬어요. 자, 요렇게 해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앵초가요,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크는데, 자리를 한번 잡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해요. 저도 자꾸 이러고 있죠. 근데 시원하게 키우셔야 돼요. 앵초 꽃이 다 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것도 애지 올리는데, 약간 근상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엽이 지면 이런 걸 계속 잘라내셔야 돼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시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앵초는 여름에 물을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물을 조금 덜 주셔야 돼요. 아주 마디게 줘야 돼요. 이게 절반 정도 바짝 마르면 물을 주셔야 돼요. 꽃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많이 찼지만, 꽃이 다 지고 이제 꽃을 안 올린다 이러면 물을 조금 줄여서 주세요. 뭐 4일에 5일에 한 번 주셨으면 하루 앞당겨서 하루 더 늦춰서 이렇게 주세요. 3일에 한 번씩 주신 분들은 4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이거를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 이 여름으로 갈수록 그렇게 해서 건조하게 키우면서 여름을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앵초를 키우시기 바랄게요. 앵초가 아직은 올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요거요. 킨 만다린인데 여기 속에서 이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몇 장만 있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건 잘라낸 거고 여기 속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앵초가 지금 아직 올라와야 됩니다. 앵초가 꽃이 다 안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조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지구엽초가요, 겨울 동안에 구매하신 분들이 싹이 아직 안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거 제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선물 받은 건데요. 요게 지금 올라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여기요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지금 요게 올라오는 거 맞거든요. 요렇게 아쿠미나툼이라고 요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겨울에 제가 저번에 한 달 더 됐죠. 저도 겨울이죠. 그때 삼지구엽초를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지인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갖다 놨는데, 분갈이를 제가 싹 했어요. 분갈이를 싹 하고서 했는데 한 열흘인가 전에 그거를 가지고 가셨는데요. 싹이 났는지 어쨌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가져갈 땐 싹이 안 났었어요. 근데 물을 주셔야 돼요. 겨울에 노지에 있는 거는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돼갖고 흙이 축축해갖고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가 할 수가 있는데요. 화분에 심어 놓으신 분들이 한 달 정도 물을 안 줬다, 그럼 말라 죽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심어 놓은 거는 물을 계속 줬거든요. 이해 가실까요? 물을 한 달에 1회 정도는 급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겨울에 물을 전혀 급수를 안 하시면 그게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물을 주세요. 물을 어느 정도 그거를 공급을 해야지. 화분 속에서는 수분이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잘 때 수분을 물을 안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설란 이런 거는 전혀 안 주죠. 한 2달 정도.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1회 정도는 주셨었어야 됐어요. 그 삼지구엽초는요. 근데 지금 이제 싹이 안 올라오니까 물을 한 5일에 한 번 정도, 화분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물을.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도 그 지인님한테 싹올로 물 주고 싹올로 오면 저기 해달라고 제가 톡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주시면서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도
굉장히 또 많네요. 또 그 흙을 털고 꼭 심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요새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러신지 그런 저기가 많으세요. 분갈이를 꼭 해야 되나요? 왜 흙을 털어야 되나요? 뭐 이런데 너무 시간이 또 지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영상을 제가 하나 찍어 볼게요. 흙을 왜 털어야 되는지. 아이고, 이유가 많죠. 흙을 털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털어야 되는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밤에 추워가지고 얘 좀 보세요. 축 처졌어요. 이거 바이올렛이요. 바이올렛이 이렇게 추우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도 얘는 조금 빨리 했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런데 요거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축 처져 버렸죠. 이렇게 추위에 못 견뎌서 이래요. 쌀쌀하게 추위에 했는데 요 보세요. 도움민들 이런 거는 꽃이 피죠. 그리고 요거 갱이밥. 이것도 분갈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영상을 찍었는데요. 중간에 좀 편집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편집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요 갱이밥 이렇게 했는데 이 갱이밥이요. 월동시킨 건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여기다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지금 백두산 갱이밥.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릴게요. 일일이 또 만들어 드리기가 조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답글을 제가 드리는데요. 아이고, 답글 드리는 것도 요새는 조금 좀 벅차네요. 그리고요. 제가 제 목소리가 느글느글하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고쳐지나요? 천성인 걸. 그렇잖아요. 근데 목소리 듣기 싫은 거를 와서 꼭 보시고 아이고, 댓글까지 또 그렇게 친절하게 남겨놓고 가실 건 또 뭐가 있으세요? 그죠? 유튜브님 많으시니까 다른 분 거 보세요. 마음에 쏙 드는 분 거 보셔야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왜 들어가면서 보시면서까지 그냥 그렇게 서로 기분 좋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 안 보셔요? 안 보셔요? 다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남겨놓지 마시고요. 목소리 안 고쳐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였습니다.